예, 지난주에 중간고사 시험 봤고요. 그래서 요 probability and statistic problem from 이게 뭐라고 이게 키세라고 읽나? 예, 요거 링크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그 임용고사 문제 제가 좀 정리한 그 파일 이 맨 뒤에다가 에, 여기 하나 붙여놨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보기 전에 얘기했듯이 다섯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내고 다섯 문제는 비슷하게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링크 그대로 올려놨고요. 그럼 여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약간 베리에이션을 준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9번하고 6번하고는 뭘 보고 제가 만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링크를 못 달아드렸고 나머지는 예,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약간 베리에이션 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건데 베리언스를 추가한 거고요. 이거는 0하고 2 사이에 유니폼을 컨볼루션 한 건데 0하고 1 사이에 컨볼루션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미니멈 보고 저가 맥시멈으로 바꿔치기 한 거고요. 그리고 어, 9번하고 6번도 뭔가 보고 저가 약간 바꿔치기를 한 건데 저가 조금 심하게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아서 이거는 솔루션을 달았습니다. 근데 이 솔루션 저가 단 게 아니고 챗GPT가 단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계산이. 근데 오늘 할 내용이 6번, 지금 6번하고 9번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이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은 6번하고 9번을 풀고 그 다음에 오늘 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와 관련된 디스트리뷰션을 오늘 할 건데 거기에서 예, 어, density 펑션 뽑는 트릭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거의 simplified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 오늘 수업은 요 6번하고 9번을 풀므로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요게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익스포넨셜의 density 펑션이에요. 익스포넨셜의 density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 음에선 제로고요. 양에서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떨어져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람다 x 람다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1 오버 람다인가 이렇게 예. 어쨌든 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고요. 람다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보네요. x가 양인 데선 이렇게 주어지고 음인 데서는 0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네?
요 람다가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에서 NP에 해당될 겁니다. 바이노미알을 포화성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바이노미알을 포화성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평균을 일치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익스포네이션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이게 처음으로 헤드가 나올 때까지 헤드 코인 플리핑을 몇 번 했느냐는 거가 되고,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익스포넨셜 람다의 해석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 람다로 주어져 있는데 x가 y를 ex라고 했을 때 y의 density 펑션을 PDF를 찾아달라 하는 게 문제고요. 예, 오늘은 좀 심플한 방법을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 줄 텐데 아직 그 간단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CDF를 구하고 CDF로부터 미분해서 density 펑션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y가 ex고요. y는 ex고 그랬을 때 y의 density 펑션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y의 y는 이렇게 되고요. 물론 x가 0에서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y도 0에서 무한대까지예요. density 매스를 갖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CDF는 구했고요. 이제 이걸 미분하면 돼요. 이거에 0부터 y까지 fy, s, ds 이런 식일 테니까 y로 미분해요. 그러면 왼쪽이 fy, y가 되고 이쪽은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 대신에 y 오버 2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요거를 y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더 튀어나와. 그래서 이게 양일 때 그렇고요. 음일 때는 density 펑션이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요거를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푸는 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CDF를 계산해서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9번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여기 x에 대한 density 펑션이 있고 x가 양수인데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죠. 했을 때 스퀘어 루트 y의 스퀘어 루트 x를 y라고 했을 때 y의 density 펑션을 찾아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동일한 로직이 되겠습니다. density 펑션 찾으면 그 다음에 y 계산, 기대값 계산하는 거는 뭐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probability와 0이고요.
x가 0하고 1 사이에서 매스가 있으니까 y도 0하고 1 사이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x로 y가 스퀘어 루트 x니까 x 여기가 스퀘어 루트 x니까 x 입장에서 보면 y 스퀘어가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쪽 사이드는 0부터 y까지 fys ds 이렇게 하면 y로 미분하면 fy y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일단 y제곱을 변수로 해서 미분하면 x에다가 y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y는 0하고 1 사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otherwise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x가 0하고 1 사이에서 값을 갖기 때문에 y도 0하고 1 사이에서의 값을 가져요. 이렇게. 그래서 density 펑션 구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 그걸 이용을 해서 expectation을 구하는 거니까 expectation y는 y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게 density 펑션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떻게 보면 6번하고 9번이 동일한 스타일의 문제인데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CDF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 CDF로부터 미분을 통해서 PDF를 계산을 한 거예요. 오늘은 동일한 계산인데 좀 더 심플하게 계산을 하는 트릭을 설명을 할 거고요. 변수가 하나짜리에 대해서 했는데 변수 2개짜리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하지만 타이틀은 포화성 포인트 프로세스와 관련된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지난 시간에 유니폼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이렇게. 요거는 하나 설명을 하죠. 이게 예전에 뭐 지금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유니폼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유니폼 제로 원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한다고 그래 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x가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제로 원이에요. 요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요. 그런데 나는 y라는 새로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데 그거의 CDF를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x를 이용을 해서 이 y를 제너레이트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림에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f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0,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유니폼 넘버가 하나 제너레이트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y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f가 점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인트 매스가 있어서 여기에 점프가 있다고 그래보죠. F가. 그러면 여기 유니폼이 happen to be 요 점프가 발생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가 y가 되는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임용고사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CDF가 F로 주어지는 랜덤 베리어블을 유니폼으로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유니폼을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계산을 해요. 요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아주 f가 나이스한 펑션이라고 그러면 u에 대응해서 한 점이 찍힐 거고요. 그 한 점을 찍으면 되고 점프가 있을 수가 있어요. f가 점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점프를 이렇게 막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u가 여기 어느 점에 찍힐 거고요. 그러면 거기를 읽으면 돼요. 또 다른 익스트리멀 케이스는 이렇게 플랫하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F가 이렇게 점프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플랫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U가 있으면 요 플랫한 리즌의 시작점을 수학적으로는 잡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U에서 출발해서 F 만나는 점을 찾아봤을 때 그 점이 유니크하면 그 점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익스트림 케이스로 점프가 발생하는데 U가 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점프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프가 발생하는 위치를 셀렉트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경우는 이렇게 플랫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찍히면 플랫가 시작되는 점을 찍어주면 돼요. 여기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가 익스포넨셜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됐죠. 익스포넨셜의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익스포넨셜은 0이 될 거고 1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이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니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x를 찾으면 마이너스 1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람다 로그 1 마이너스 6. 그러니까 u가 유니폼 제로 원이면 x를 이렇게 정의하면 x는 익스포넨셜 람다. 걱정이 요게 0하고 1이면 요것도 0하고 1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양수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사용해요. 요거 u가 유니폼 제로 원이면 1 빼기 u도 유니폼 제로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놈이에요. 디스트리뷰션상. 그렇기 때문에 요걸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에 요새는 다 파이썬에 펑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제너레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어, 예를 들어 볼까요? 엑셀 펑션에서 엑셀 펑션 많이 쓰시나? 여기에다가 이퀄 랜드라고 보면 여기 이퀄하고 랜드라고 그러면 유니폼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해서 거기다 꼽아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긁으면 유니폼 랜덤 넘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 익스포넨셜을 작동시키면 여기 로그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다가 로그가 어떻게 되나요? LOG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 네. 그러니까 지금 유니폼 제로 원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했고요. 거기다 로그를 작동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람다는 1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마이너스만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익스포넨셜 1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요새는 별로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파이썬에 워낙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테크닉을 써서 랜덤 넘버들을 제너레이트를 했던 겁니다. 요새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서 함수 그냥 콜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손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여기 그 얘기입니다. x가 익스포넨셜 0.5라고 하면은 그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1-u는 유니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티피컬리 요거 u로 바꿔치기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임용고사 문제에서 제가 이거 본 것 같아요. 요거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컨볼루션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많이 설명한 것 같고요. 시험 문제도 냈어요. 삼각형 만드는 거 얘기했었죠. 포화성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삼각형 만드는 거 시험 문제 냈었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제로 원이었죠. 그리고 임용고사 문제에서는 제로 2였어요. 근데 어쨌든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요 다이어그램 전에 설명했었고요. 오케이. 자, 오늘부터 메인 이벤트입니다. 감마 펑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감마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감마 펑션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 정수일 때만 팩토리얼이 정의가 되는데 팩토리얼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로지컬리 컨시스턴트하게 팩토리얼을 익스텐션 하는 거고요. 뭐 이게 리만 하이퍼시스랑 관련된 펑션이에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그쪽엔 관심은 없고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팩토리얼을 익스텐션 한 게 아날리틱하게 익스텐션 한 게 감마 펑션이라는 거고요. 감마 펑션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학부 때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메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토픽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지나가고 제가 그 학부 강의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한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거를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요거 다 하나하나 증명한 게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증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학부에서 제가 여기 강의한 내용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 별거 아니에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하는 겁니다. 부분 접근 한번 하면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조금 생각해 보면 요거 다 계산해 낼 수 있어요. 복잡한 계산은 아닌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게요. 여기 감마 펑션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감마 펑션 요거를 기억하시고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어요.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요렇게 덴시티가 요렇게 주어지면 감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람다 x를 새로운 변수 s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s의 알파 마이너스 1 그게 요거고요. 2의 마이너스 s dx가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 밑에 거를 생각 않고 0부터 무한대까지 위에를 적분하면 감마 알파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빨간 거를 적분을 하면 감마 알파예요. 예, 그러니까 감마 알파로 나눠주면 적분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density 펑션이 된다는 거는 자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density 펑션이 0 밑에는 제로고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람다 x를 뭐 s라고 치환을 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s의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s 람다 dx죠. 이게 ds 감마 알파. 그리고 요게 감마 알파예요. 그러니까 요게 1입니다. 그러니까 density 펑션이라는 거예요. 네? 예, 복잡해 보이지만 density 펑션이에요.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 많이 봤죠? 지오메트릭의 미인 베리언스가 민이 1 오버 p고요. 베리언스가 q 오버 p 스퀘어고요. 그걸 타임 스케일로 조정을 하려면 1 오버 n을 곱해줘야 되고, 그러면 민은 1 오버 np, 베리언스는 q 오버 np 스퀘어고요. 이게 포아송 어프록시메이션 세팅으로 가면 np가 람다고요. 그 다음에 q는 1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오버 n 지오메트릭이 익스포넨셜로 간다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감마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이게 포아송 포인트 프로세스 람다예요.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익스포넨셜 람다라고 그랬죠. 여기가 익스포넨셜 람다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익스포넨셜 람다를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시켜준 거예요. 두 개를 컨볼루션을 시켜주면 이게 감마 2 람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아송 프로세스를 보면 익스포넨셜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요. 그걸 두 개를 더하면 익스포넨셜 두 개를 컨볼루션한 건데 그게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네, 그게 인투이션이에요. 그래서 감마 n 람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IID 익스포넨셜 람다를 n 개 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미는 n이 더 곱해지고요, 베리언스도 n이 곱해져요. 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가 가지고 있는 인투이션이고요. 일반적으로 n이 인테저가 아니어도 민 베리언스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감마 n 람다라는 게 익스포넨셜 람다를 커먼 디스트리뷰션으로 갖는 n 개의 IID 랜덤 베리어블 썸을 하면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이 감마 n 람다라고 그랬고요. 따라서 평균 분산은 각각 익스포넨셜의 평균 분산의 n을 곱한 게 되고요. 이 n이 인테저가 아니어도 요 평균 분산은 요 릴레이션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케이. 조금 얘기를 조금 더 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람다라는 건 감마 1 람다에 해당되고요. 감마 2 람다라는 거는 두 개의 IID 익스포넨셜 람다를 더한 거거든요. 그게 감마 2 람다인데 일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마 2분의 1, 2분의 1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포입니다. 감마 2분의 1, 2분의 1 이건 카이스퀘어드 분포고요. 디그리 1짜리입니다. 이게 스태티스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분포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요거가 n개가 d개가 독립인 게 더해주면 요게 됩니다. 예, 요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계산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쓰면서 하면 좋겠지. 오케이, 쓰면서 합시다. 오케이. 자, 이 x가 감마 알파 람다예요. x가 감마 알파 람다예요. 그러면 그게 얘기하는 게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0에서는 음수에서는 0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람다 x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람다 x 람다 그다음 여기 감마 알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의 x를 계산을 해볼게요. 2의 x는 x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이거예요.
자,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계산하면은 힘들어요, 인생이. 그래서 지금부터 야매로 계산하는 법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람다를 곱해줘요. 그리고 1 오버 람다로 나눠져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왜 그런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는 람다 x고 여기는 람다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람다 x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람다 x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람다 dx 그게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알파가 들어갈 자리에 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다가 감마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원래 있었으니까 감마 알파 여기 빼내고 요게 밑으로 나눠졌으니까 곱해줘야죠. 그리고 원래 1 오버 람다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의 베니핏이 뭐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 얘기는 요적분이 1이에요. 적분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1 오버 람다 여기 람다 알파고요. 요거는 알파 람다 감마 알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원래 이거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려면 저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텀을 조금 변형시켰더니 적분해야 될 게 density 펑션인 거예요. density 펑션을 적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들을 조정을 해서 density 펑션 형태로 만들어서 적분을 해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x에다 람다를 곱해서 람다 x를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 파워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워가 알파 마이너스 1에서 요거 때문에 파워가 하나 더 올라간 거예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 처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데 손으로 직접 써봐요. 그러면 조금 익숙해질 겁니다. 스퀘어도 여기
세컨 모멘트도 똑같은 계산이에요. 여기 x 스퀘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람다 스퀘어를 곱해서 요거의 파워를 원래 알파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걸 알파 플러스 2 마이너스 1으로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는 요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로 나눠줬으니까 그거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 람다 스퀘어 나눠줘야 되고. 그러면 포인트는 여기 적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density 펑션이기 때문에. density 펑션은 적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적분의 대부분은 이런 종류의 적분이에요. 적분을 하는데 잘 좀 항들을 조정을 해서 density 펑션의 적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density 펑션의 적분은 1이기 때문에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적분 계산을. 그게 메이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분산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density 펑션이 알파가 1일 때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여기 보면 알파가 1일 경우에 여기 파란색 선이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리고 2, 3, 4, 5, 6 하면서 density가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인투이션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익스포넨셜 두 개의 컨볼루션을 하면 그게 감마 2가 된다. 그리고 익스포넨셜을 n개 컨볼루션을 하면 감마 n이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거는 요 4번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제너럴한 폼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인텐시티가 같아야 돼요. 하나는 람다고 하나는 베타고. 오케이. 그랬을 때 그걸 두 개를 컨볼루션을 하면 4번식 4번식으로 인해서 1, 2, 3번식이 만족이 되는 거고요. 4번식이 수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4번식으로부터 모든 식이 2번식, 3번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2번, 3번 직접 할 수도 있지만 4번식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조금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x가 감마 알파고요. y가 감마 베타예요. 인텐시티는 동일하게 람다로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의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요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그게 감마 디스트리뷰션이고 파라메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인텐시티는 그대로 람다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density 펑션이라는 거는 x, y density 펑션을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케이. 쓰면서 합시다. 워낙 중요한 계산이니까. 오케이. x가 감마 알파 람다, y가 감마 베타 람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독립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의 density 펑션은 xy g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게 디스크리트한 경우였다고 그러면 x가 뭐 x고 y가 g-x고 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디스크리트였다고 그러면 컨볼루션 계산이. 근데 지금 이게 컨티뉴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x, fy, g-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가 조금 이해하기 쉬우니까 디스크리트 세팅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걸 컨티뉴어스 세팅으로 바꿔치기를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와 y는 다 감마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ensity 펑션이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x가 양수여야 되고요. 여기 g도 양수여야 되고요. g도 양수고요. g-x도 양수여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 x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0부터 g까지의 적분. 오케이. 그래서 이게 0부터 g까지의 적분.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람다 x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람다 x 람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이게 람다 g-x의 베타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람다 g-x 감마 베타 람다 dx 0부터 t까지. 자,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대뽀로 생각하면은 힘들고요. 하나하나 중요한 파트만 봐요. 익스포넨셜 파트만 봐요. 익스포넨셜 파트만 보면은 익스포넨셜의 지수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만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지수 부분만 봐요. 마이너스 람다 x고 저 마이너스 람다
g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요 이렇게 캔슬되지 않네? 그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람다 g가 되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람다 g.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람다 스퀘어 밖으로 빼냅시다. 람다 스퀘어 밖으로 빼내고. 오케이. 감마도 빼냅시다. 감마 알파, 감마 베타. 이렇게? 아, 오케이. 람다도 빼냅시다. 람다도. 그러면 람다 알파 마이너스 1, 람다 베타 마이너스 1. 이것도 빼내면 x의 알파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x의 베타 마이너스 1.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 작아 봅시다. 여기를 t를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어? 여기 t가 아니고 g죠, g. g를 집어넣으려고. 여기도 g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g의 알파 마이너스 1, g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케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요거를 x 오버 g를 t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여기 t의 알파 마이너스 1, 여기 1 빼기 t의 베타 마이너스 1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는 dx가 dt dx dt니까 dx는 dt에 g가 하나 붙겠네. 네, 복잡하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금 요렇게 됐거든요. 지금 복잡하니까 중요한 텀 볼게요. 중요한 텀이 2의 마이너스 람다 g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의 파워를 보면
g의 파워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보면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컨스탄트예요. 네? 예, 지금 계산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예, 지금 6골이고요. 이거는 감마 디스트리뷰션 알파 플러스 베타 람다예요. 예, 다시 여기서 볼게요. 지금 손으로 써서 복잡한데 일단 요거를 0하고 x까지의 적분으로 바꿔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 여기 보면 적분을 0하고 1 사이의 적분으로 바꿔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더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가 됐고요.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람다 g가 됐고요. 그 다음에 x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여기 x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컨스탄트예요. 뭐가 됐던.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요게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 요 계산이 정리를 해주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 2의 마이너스 람다 x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컨스탄트 형태. 그러니까 덴시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요 상수를 비교를 해보면 요게 요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고 정리를 하면 0에서 1까지 t의 알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t의 베타 마이너스 1 dt는 뭐가 돼야 되냐면 감마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베타 펑션이에요. 베타 알파 베타라고 부르는 펑션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베타 펑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증명을 한 거냐면 요거 두 개를 컨볼루션을 했더니 인텐시티가 동일하고 알파 베타고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이 프로덕트로 우리가 뭘 증명을 했냐면 요 베타 펑션이 감마 펑션이랑 요렇게 요게 베타 펑션인데 감마 펑션하고 요렇게 릴레이션이 성립한다.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예, 여기 계산이 좀 복잡해서 따라오기 쉽지는 않을 텐데 집에서 찬찬히 한번 손으로 써보세요. 근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사용했던 아이디어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는데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 적분하는 걸 되도록이면 density 펑션하고 릴레이션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density 펑션의 적분이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여기서도 그거랑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중요한 텀들을 다 빼내고 그러면 보면 어찌됐든 이만큼이 상수예요. 이만큼이 상수고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density 펑션일 수밖에 없고요. 태어난 운명상 이거는 density 펑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적분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그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density 폼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적분은 1 오버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 프로덕트로 베타 펑션을 감마 펑션으로 표현하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획득을 했습니다. 베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 파라독스는 설명한 것 같고요. 오케이. 사실 오늘 제가 메인리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PDF를 계산하는 법인데, 우리가 봤던 거는 CDF를 계산해서 PDF를 뽑는 걸 여태까지 봤어요. 우리가 오늘 수업 처음 시작했을 때 두 개의 중간고사 문제가 density 펑션을 뽑아내는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냈었냐면 CDF를 계산을 해서 그걸 미분을 해서 뽑아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X하고 Y하고 펑셔널 릴레이션 이그젬플을 봅시다. 이그젬플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푼 문제를 보죠. 오케이, 6번 문제인데요. 이거 아까 CDF를 계산을 해서 PDF를 계산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CDF 계산 않고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fxx dx equal fyy dy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 y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dy 이쪽으로 옮기고요. 절대값을 붙여세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fxx는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 오버 2고요. x를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쉽지 않죠?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러니까 y는 2x예요. 그럼 y를 x로 미분하면 얼마예요? y를 x로 미분해. 2죠? 예, 요거는 그거의 역수예요. 2분의 1이에요. fy, y는 이렇게 되고요. y가 2x니까 여기 4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는 y 오버 2예요.
그러니까 y 오버 2에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fx dx 이퀄 fy dy 하고 요걸 이쪽으로 옮기고요. 절대값을 취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절대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그 적분할 때 변수 변환하고 적분을 할 때 자코비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코비안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피칼리 요거 계산보다는 dy, dx 계산이 쉽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역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산에서는 CDF가 하나도 인볼브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9번을 보죠. 근데 도메인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도메인까지 3x 스퀘어 dx 이퀄 fy y dy fyy는 3x 스퀘어 dx dy 고요. 그 다음에 y는 스퀘어 루트 x니까 dy dx가 2분의 1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되고 절대값은 안 붙여도 되네요. 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2y가 되네요. 역수니까. 그 다음에 3x 스퀘어, 요 x 스퀘어는 y 4승이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3의 y 4승 2y. 여기 0하고 1 사이. 오케이. 요게 변수가 하나일 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변수가 두 개일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해서 여기 자코비아 지금 변수 하나일 때 설명을 했고요. 변수 두 개일 때 동일하고요. 단지 여기에 자코비안이 들어가요. 지금 요게 얘기한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x를 y로 미분하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생성이 될 거고요. 변수가 두 개면 2x2 매트릭스가 생성이 되고요. 그거의 판별식을 계산을 해서 절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피칼리 우리가 원하는 자코비아는 요건데 티피칼리 요 위하고 아래가 뒤바뀐 게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티피칼리 요 위하고 아래가 뒤바뀐 걸 계산을 해서 역수를 취합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원베리어블 짜리니까 좀 전에 봤던 거랑 동일한 로직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은 CDF를 계산한 거고, 한 번은 자코비안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예, 동일한 로직이니까 요건 보시고, 예, 투베리어블 짜리, 어,
베리어블 처리 간단한 게 베타 펑션은 저가 지금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조인트라는 데가 있거든요. 조인트에 그런 계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이걸 보죠. 지금 XY의 조인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때 G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G의 CDF, PDF, 그런 걸 계산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네요. 좋은 문제가 없나? 오케이, 이거는 브루투스 포스로 계산을 하는 거네요. 오케이, 베타 펑션을 계산할까? 오케이, 베타 디스트리뷰션 간단하게 쭉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컨볼루션 저가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의 계산이 안 나오네요. 이 임용고사 문제에. 음, 음, 예. 임용고사 문제, 투 베리어블 관련된 문제는 없군요. 보니까 원 베리어블 계산하는 문제는 있는데, 원 베리어블 오케이. 원 베리어블 요거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은 거? 오케이. 그러면 투 베리어블 저 연습 문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가 가지고 있는 연습 문제 리스트에는 없네. 조인트.
그냥 베타 디스트리뷰션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원하는 형태의 컴퓨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베타 펑션의 정의는 요겁니다. 아까도 봤던 형태예요. 0하고 1 사이에서 적분인데 인테그란드가 x의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1 빼기 x의 베타 마이너스 1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증명한 프로퍼티가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density 펑션을 요것과 프로포셔널하게 잡고요. 그러면 이게 그 적분해서 1이 되려면 요걸로 나눠줘야겠죠. 요게 베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거 계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에 그거 한 거랑 동일한 계산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x하고 y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x하고 y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인데 인텐시티가 동일하고요.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예요. 그리고 독립이고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뭘 봤냐면은 x 더하기 y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인텐시티는 그대로 람다고, 그 다음에 그 파라메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증명한 거예요. 오케이? 좀 전에 증명한 게 이거고요. 그런데 프랙션을 계산을 해보면 x over x 플러스 y 요 프랙션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베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x 더하기 y 오버 x 오버 x 더하기 y니까 프랙션은 0하고 1 사이고요. 당연히 베타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t하고 f는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게 요거예요. 4번은 우리가 앞에서도 증명했는데 여기서도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증명하는 방법은 이래요. x, y의 조인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f, x, y, dx, x, y, dx, dy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람다 x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람다 x 람다 이게 감마 디스트리뷰션이죠. 예, 이게 조인트예요. x가 감마 알파고요. y가 감마 베타예요. 근데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가 됐고요. 물론 x하고 y는 양수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dt df 이렇게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와서 절대값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봅시다. 계산을 최대한 미니마이즈를 할게요. 오케이. 지금 x, y, t, dx, dy, dt, df 요거의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x, dy 요거 계산이 티피컬리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역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tf, xy 요거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t를 xy로 미분한 게 1, 1이에요. 지금 t가 있죠? t를 xy로 미분해요. 그러면 여기 1, 1이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f를 xy로 미분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나 봐요. 이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f를 x로 미분해요. 그러면 x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요 밑에도 미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요 밑에 하나 걸리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써지고요. 그러면 요거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절대값 취하고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야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t예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자코비안 계산이 지금 요거를 이쪽으로 돌렸을 때 자코비안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코비안을 계산한 게 t고요. 그러니까 요 계산한 게 t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제가 여기 쓴 거예요. 요거. 요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 지금부터 잘 이걸 이런 형태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정리를 하면 지금 오케이 곱하기 t 이런 형태까지 나온 거예요. 네? 이런 형태까지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x와 y에 관한 펑션으로 써 있는데 이거를 t와 f에 관한 펑션으로 써야 돼요. 네? 자, 여기 지금 이게 x, y의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t와 f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근데 보면 익스포넨셜 위부터 봐요. 익스포넨셜 위가 보면 2의 마이너스 람다 x 람다 y니까 x 더하기 y는 t죠. 그러니까 이게 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쓰고. 그러니까 지금 요 2의 마이너스 람다 x, 2의 마이너스 람다 y로부터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람다 x가 있고요. 알파 마이너스 1, 람다 y 베타 마이너스 1 여기 있어요. 이거를 f로 나눠주고요. 이걸 f로 나눠줘요. f가 아니고 t로 나눠줘요. t 토탈로. 그러면 t는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x 오버 t는 0하고 1사이고요. y 오버 t가 0하고 1사이고 두 개를 더하면 1이에요. 그러면 여기 t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 t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람다가 붙여주면 좋겠죠. 그 람다는 여기서 나오는 걸 거고. 이게 그러면 벌써 여기가 F고요. F의 알파 마이너스 1, 요거는 1 빼기 F의 베타 마이너스 1, 여기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다 상수항들이에요. 나머지 항들은 다 상수항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요게 보면 t가 이게 익스포넨셜 같이 인텐시티가 있고 그런데 요게 이게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f는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거는 베타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컨스탄트예요. 이해되셨나요? 처음에 보시면 조금 머리가 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계산을 한 겁니다. 나머지 상수항들은 잘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쪽 항만 보면 요게 요것만 보면 익스포넨셜이고요. 그런데 요게 있기 때문에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 파라메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인텐시티는 람다예요. 그 다음에 F 파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베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베타 디스트리뷰션이고 파라메타가 알파 베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두 랜덤 베리어블 t하고 f가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였는데 해서 이걸 자코비안으로 계산하는 거. 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트릭이 원 베리어블에서는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투 베리어블에 제가 임용고사 문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이나 커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 계산이 있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임용고사 문제 나오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나왔다는 게 조금 놀라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그젬플을 많이 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